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2년차 올해 세계 경제의 화두는 역시 백신이겠죠. 이 백신은 언제쯤 경제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경제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 드릴게요. 백신이 경제 회복에 기여할 거다. 막연한 희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실제 지표가 나온 게 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백신이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미국인데요. 네. 미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극심한 경기 부진에 빠졌습니다. 미국 성장률은 2년 전 2.2% 성장해서 지난해 최소 3.6% 내지 4.3%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주요 기관은 올해는 3%대의 고성장을 기록할 걸로 내다봅니다. 네. 한국은행이 꼽은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가 바로 백신 보급, 두 번째는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당초 예상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쯤 그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런 분석이 좀 있나요? 네, 미국의 백신 분야 석학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인데요. 네. 이 파우치 박사가 백신 접종을 제대로 잘한다면 올해 여름 중반 또는 여름 후반께까지 인구의 70에서 85%가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면 집단 면역이 생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집단 면역이라는 용어가 참 중요한데요. 감염이나 예방 접종으로 집단의 상당수가 면역을 가진 상태가 돼서 전염병이 더 이상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네. 즉 이르면 올해 6월에서 늦어도 8월쯤 되면은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히 줄어들 거라는 예측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은 백신이 구체적으로 몇 명분이 언제까지 도입 완료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인구가 언제까지 접종을 마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이라도 백신의 효과도 있습니다. 네. 고령자처럼 발병 시 위험한 분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지면 사망률을 낮출 수 있고요. 또 의료진에게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의료기관 붕괴 예방이나 또 의료기관을 통한 전파 차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이나 우리나 고령자와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이미 백신 접종 계획이 조금씩 나오고는 네. 있는데 그 집단 면역 우리는 좀 언제쯤 가능할 거다. 이게 계속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네,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지난주 KBS 기자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네. 2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고령자와 의료진에 대한 우선 접종이 시작되고요. 4월부터는 일반인 접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9월에는 전 국민의 60%의 항체가 생기는 이른바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앞서 정부에서는 집단 면역까지 짧으면 반년, 길게는 10달을 내다봤었는데 그러면 12월까지 늦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관계자의 지난주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는 방역당국이 11월 이전까지 접종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직은 구체적인 집단 면역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충분한 양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백신 확보에 노력해야겠습니다. 결국 백신 양과 공급 시기가 문제인데 지금 백신 종류별로 이제 장단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초저온 냉동이 필요한 것도 있고 결국 이제 수송이나 보관 문제가 뭐 도입이나 접종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경우에는 네. 만들어진 백신의 절반 가량이 보관과 수송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사라진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국내에는 1,000만 명분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의약품을 위한 영하 75도 초저온 창고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 창고 관계자가 뜨거운 물을 창고 내에 뿌리니 바로 얼음으로 변해서 떨어질 정도로 추운 곳입니다. 네. 에베레스트 정상이나 남극보다 더 추운 곳인데요. 하지만 벌써 국내에 이렇게 준비된 공간이 있고 또 해외에서도 항공과 트럭 운송 시에는 드라이아이스를 채운 상자로 운송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초저온 냉동고 250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기에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또 충분한 훈련을 한다면 도입 초기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가 저 초저온 냉동고에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체험을 해본 상황이었던 거죠. 네. 다시 경제 얘기로 돌아서 이제 결국 백신을 서두르는 것도 잘 사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맞는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도입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아직은 이제 국가 단위 계획이라기보다는 민간 단체에서 그런 계획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세계 경제 포럼과 그리고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 코먼스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만드는 코먼 패스 앱을 이용하면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증명서 같은 의료 정보들을 앱에 저장할 수 있고
또 의료 증명서 대신에 이런 QR코드로 정보를 당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해외여행을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증명서를 제출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또 IBM도 디지털 헬스 패스라는 자체 앱을 이용해서 기업이나 콘서트장 입장을 위한 백신 접종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영리 기구인 리눅스 파운데이션 공중보건도 코로나19 증명서 계획이라는 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곳들이 민감한 의료정보 저장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백신 접종 여부가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적인 그런 조심스러운 시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백신이야말로 정말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것도 좀 주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